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해야 할 첫 번째 파트 어떤 과목이죠? 네, 맞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이곳에서 총 몇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었죠? 20문제가 출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아주 쉬워요.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이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기능적인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디자이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실제 디자인의 개념과 역할은 더 넓고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 것이냐 그러면 바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 디자인의 개요입니다. 자,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것이 영어죠. 한글이 아닙니다. 그죠? 디자인, 한글로 썼지만 영어로 디자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죠? 디자인은. 그렇다면 우리 말로는 어떤 뜻을 갖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뜻을 갖냐 그러면 첫 번째,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플랜이죠. 플랜. 계획하다, 설계하다. 자, 그러면은 디자이너라는 사람. 자,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어떤 멋진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라네요. 그죠? 뭐예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시험만을 위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의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부분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는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교재를 읽어주는 식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론서를 보고, 그죠? 그리고 암기하시고, 파트가 끝나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암기하고, 이론서 과정이 강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기출문제 풀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식의 강의면 굳이 들을 필요 없겠죠. 혼자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강의가 아니라 교재를 바탕으로 하되 교재에 맥을 잡아주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개념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여러분은 기능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 일반 가지고만 해도 한 학기 이상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게 많아요. 아니,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을 강의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주 심화적인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개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읽는 식의 어떤 시험을 위한 강의보다는 제가 이 강의,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강의를 하는 목적은 예비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고등학생이라든가 이제 디자인에 관심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이쪽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접하고 또 공부를 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저의 주 강의는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이상,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이상, 기사 산업기사 같은 그러한 시험 문제가 저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 처음 디자인 강의를 하고 선생 냈을 때가 컴퓨터 그래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 디자이너들에게 이 디자인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감사해하는 거는 무료 강의인데도 아주 무료면은 대충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 강의 듣다가 코 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도 돈이지만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면 그것은 저한테도 이익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양질의 강의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저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괜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저 멋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도 설명하겠지만 좀 뭐죠? 이렇게 좀 인문학적인 강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기사 시험 이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일 거예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기능사 시험은 또 이렇게 지루해 줄 수 있어서 최대한 한번 줄여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일단 나와요. 의미가 뭐냐?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능사 시험에서. 두 번째는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어원이라 그러죠. 이 말이 나오게 된 어떠한 어원, 말의 그 시작이 어떤 거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라틴어로는 데시그라레, 이탈리어로는 데세뇨, 프랑스어로는 데생. 여기 보면 다 D-E-S-I-G-N 요 앞부분이 비슷하죠. 요 말이 어떻게 현대의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그죠? 그래서 라틴어로는 데시그라네. 그죠? 이탈리어로는 데세뇨, 프랑스어로는 데생이라는 말이 디자인의 어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암기. 아셨죠? 잘, 못 외우겠다면은 앞자를 연결해서 라데, 이디, 푸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상법이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뭐 라데시, 뭐 이디세, 뭐 이러면서 푸데세, 뭐 이러면서 푸대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암기 과목이 많습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강의를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공부법을 조금 알려주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 두 문제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후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그걸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운 우리 학생, 제자님들은 디자인이 뭐니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실은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끝나요. 자, 디자인의 의미, 계획하다, 설계하다는 뜻을 갖고요. 라틴어는 데시그라네, 이탈리아어로는 데세뇨, 프랑스어로는 데생이라는 말의 어원을 갖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파트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저는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어떤 뜻을 갖는다고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럼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계획하다 그러면 그쵸? 미래죠, 미래. 미래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무언가를 목표하는 거죠. 뭐 한다?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우리가 어떤 걸 목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아지, 소, 말, 돼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미래에 무언가를 목표할까요? 바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행복하려고. 자,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우리가 질문해야죠. 자, 디자이너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여러 가지 기본 소양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 그래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라는 질문을 해라 라고 제가 분명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 궁금해해야 됩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능력, 꼭 있어야 되는 게 창의성. 뭐라고요? 창의성. 창의성이 없는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안 돼요. 창의성의 기본은 바로 왜? 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기능사 시험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줄여볼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고 더 관심이 생기면 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든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같은 시험, 디자인 기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데 뭐 시험과 상관없이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유튜브나 선생님 카페에 그 강의를 그냥 또 들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하튼 자 그렇다면 봐봐. 디자인이 뭐냐? 바로 인간의 뭐예요? 행복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그게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디자인이 뭐니?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 인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자인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스타일을 만드는 그 또한 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디자인은 뭘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직무 또는 분야 그래요. 분야. 자, 뭐라고요? 분야, 디자인 뭐라고 한다? 분야라고 합니다. 분야. 그럼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좀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듣기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그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늦게 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주세요. 자, 봐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네,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need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needs, 한국말로 needs, 영어로 needs, 한국말로는 욕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복은 뭘 채울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물론 그것도 행복이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행복함일 것이고요. 그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가졌을 때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뭐,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 있어서의 가장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욕구는 뭐다? 바로 먹고, 자고, 입고라는 세 가지. 의식주죠. 의식주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존엄성, 기본적인 어떠한 것들을 존엄성이라 그러죠. 인간의 존엄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요 세 가지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는 보세요. 인간이 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인구가 5명밖에 없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5명이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이제 이 이상도 있어요. 놀고, 결혼하고, 뭐 이건데, 먹고, 자고, 입고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고요. 치료받고, 교육받고가 기본적인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기본적인 자존감,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책임져주는 제도를 우리는 복지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엄청나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보면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우리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냄새도 나고 조금 이렇게 거부감 들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은근히 공포감을 느껴요. 왜? 나도 어떤 실수, 잘못을 했을 때 최악으로 가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 이렇게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면 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기본 그러한 생존권이 보장되김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치료받고 교육받고가 되죠. 왜? 우리 사람들은 아프니까요. 또는 최근에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바이러스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강한 듯 약하죠. 그래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공부를 1, 2, 3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떵떵대며 사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없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는 이유는 선배들이 야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생님도 이 디자인 강의를 20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를 하잖아요. 교수이면서 학자이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은 20년 동안 연구해서 제가 얻은 습득한 자료죠. 그럼 이 자료를 여러분이 독학을 하려면 저만큼 20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20년 동안 얻었던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보다 몇 년 일찍 가는 거야? 20년 일찍 가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가르쳐준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더 채우면 아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빨리빨리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선배들,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야, 그래도 우리 먹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먹고만 5명이 다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 4가지가 안 되므로 5명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5명이 먹고 1명, 자고 1명, 입고 1명, 치료, 교육받고를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각각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은 한자로 인이에요. 인. 요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 간자는 사이간자를 씁니다. 자, 인간은 이 한자가 상형문자인 거 아시죠? 그죠? 뜻끝자죠? 자, 인간을 왜 요렇게 했을까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사선의 의미는 뭐예요? 불완전이죠? 불완전한 두 인간이 이렇게 서로 기대해서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 해결을 여러분 하나 이거 해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당장 무인도에 갇혀 보세요. 먹는 거 하나 해결하느라 자고 입고 해결 못 해요. 먹는 거 구하다 시간 다 낭비해가지고 아무 데나 누워 자야 된단 말입니다. 입는 것도 해결할 수 없죠. 요 각각의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 해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때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자는 건 너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할. 뭐라고 한다? 역할. 이거를 전문적으로 직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직무. 그리고 이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상당하게 오해가 생기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좋아졌잖아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나 네이버 선생님, 다음 선생님, 또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그러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야, 오늘은 유튜브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 그랬더니 꽃뱀을 조심하래. 막 이러면서 초등학생인데.
여씨 초등학생 꽃뱀이라는 것도 알아? 막 이러면서. 예. 물론 많은 정보 안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정크 인포메이션,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이죠. 참고하라는 것이지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요렇다니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사람 믿지 말라고요? 이제 믿지 말라는 건 의심하라는 게 저놈이 뭐 나쁜 짓 하나 이런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유한하고 약하잖아요. 유한하고 약한 존재에게 왜 믿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어때요? 믿음에 만큼 실망을 하다 보니까 더 불화가 일어납니다. 믿지를 않는 거라는 것은 저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휴 그래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저희 아이가 실수를 하면 제가 저 나이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제 나이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진짜 매일 때리고 싶지. 그렇지만 그건 좀 불공평한 거잖아. 내가 내 아이와 소통하고 제대로 보려면 나도 그 아이만큼 그 나이대로 돌아가야죠. 제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되게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 진짜 찐따. 바보였어. 코 찔찔이고 6학년 때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같은 나이 내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해요. 꽃뱀도 알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관대해져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한테.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저의 철학, 저의 교육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 맞는 게 아니야. 참고 자료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가, 정보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뭐 해라? 필터링 해라. 디자이너니까 맹신하지 말아라. 들어오면 필터링 해라. 아셨죠? 자, 그래서 5명이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함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상부상조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 예전에는 우리 상부상조 했었잖아요. 그죠? 품앗이 같은 거 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라고 해요. 사회. 아셨죠? 이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죠. 하나의 몸과 같은 거, 몸. 우리 몸에 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잘것없는 발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되게 착각들을 하는데 발톱이 필요 없지 않아요. 왜? 발톱이 여러분 살 파고 들어간 경험 있습니까? 저는 2번이나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그거 발톱 뽑든지 이 발톱에다가 가위를 넣어가지고 잘라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음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발톱 없으면 여러분들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다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못 걷는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보잘것없지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머리의 역할도 하는 사람, 눈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듯이 발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를 하고 저 발톱 보잘것 없다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사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먹고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뭘 받고 있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받았으면 줘야지. 그래서 이 사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이 사회화, 이 사회인이 되어가 건전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역할로 이바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 사회에 미꾸라지 같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아씨 이것들 말이야 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먹고가 혼자 무슨 짓? 갑질이라는 걸 해버리면 이 사회는 깨져버려요.
물론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크고 좀 어떤 효율이죠. 결과가 더 좀 크고 이런 낮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먹고를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갑질도 안 돼요. 또 얘네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받고만 아주 열심히 안 해. 우리 뭐 해태라고 하기도 하고 게을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깨지면 에휴 깨졌나 보다? 아니요. 이 사회의 구성원인 나에게도 뭐가 오는 거야?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깨지는 건 곧 우리 모두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먹고 분야, 뭐라고요? 먹고 분야, 자고 분야, 입고 분야, 치료받고 분야, 교육받고 분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직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도 되고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들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다가 분야라고 쓰듯이 이렇게 뒤에다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먹고, 디자인, 자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치료받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다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고 디자인은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먹는데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디자인이 들어가면 더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진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였지만 요즘에는 음식의 어떠한 그 모양이라든가 컬러라든가 또 다양한 어떠한 그 음식의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까지 고려해주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고 실제 더 효율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디자인 그러면 어떠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받고 디자인은 우리 뭐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치료받고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의료 분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분야에서 직무, 역할이 이러한 것을 통해 업을 삼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직업이죠.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뭐다? 어떤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분야다. 뭐다? 분야다. 그럼 이 디자인이라는 거 분야 안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이 사회의 역할을 해도 되고 또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말이 막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뜻은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러한 데시그란의 데생이라는 어원으로 이런 말도 나왔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의 목적은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어떤 걸 다룬다고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뭐다?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그 특정한 기술이나 직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야다. 행복을 다루는 분야.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직무에 다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안에 이 디자인이 붙는데 뒤에다가 디자인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디자인? 상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공공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란 말 자체가 이제 선생님이 그 디자인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줄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에 말이 붙으면 뭐 더 그러니까 먹고 디자인은 뭐야? 먹는데 더 행복하게 자는데 더 행복하게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바뀌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마인드. 첫 번째 뭐라고 했었어요? 왜라는 궁금증. 그죠? 왜라는 궁금증.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딴 생각을 해놔. 앞에 생각할 걸. 그러면 강의하다 까먹어요.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거.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뭐예요? 더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 분야가 쉬우면서도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까먹었어. 강의하다가. 생각하면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요렇게 요 분야를 사람들은 서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때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문제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요인들, 변수 또는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기획이나 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